것이죠. 어이가 없는데요. 아마 오늘 기점으로 내상에서 좀 더 자극적인 내용의 글이 더 올라올 것으로 확실합니다.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이죠. 아마 바이럴 마케팅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댓글 부대가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분야가 인강 부분하고 병원입니다. 특히 병원 쪽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그 규모가 크고 방법도 다양한데요. 해당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여론이 움직였는지 여러분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의사 파업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5.2%는 파업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요. 반대로 공감한다는 응답은 38.6%를 기록했습니다. GF를 살펴보면 부울경 지역의 비공감 응답이 62.3%에 달했고 광주 전라는 비공감이 58.0%로 공감 응답의 2배를 넘어섰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희망이 보이긴 합니다. 이 두 지역에서는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46.4%, 48.4%를 기록해 매우 높았는데 아무래도 지방권이라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반면 대학병원 등 의료 인프라가 풍족한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역시 비공감 응답이 각각 53.9%, 55.3%로 절반을 넘겼는데요. 다만 두 지역은 공감 응답도 각각 43.2%, 39.9%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황당한 것은 TK입니다. 대구 경북의 경우 비공감 49.7%, 공감 43.3%로 팽팽했습니다.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 TK에 노인들도 많고 병원도 부족한데 참 황당한 부분인데요. 이 상황은 연령대 비율도 거의 동일합니다. 가장 병원이 필요한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전 연령대에서 비공감 여론이 높았는데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가 하는 것은 다 싫어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뭐 항상 선거에서 우리가 자주 봤던 것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2년 대선도 그렇고 특히 2012년 대선에서는 50대 이상에서 압도적인 몰표로 503호가 이겼죠. 그런데 조금 걱정인 것은 20대 여성의 지지도는 아직도 나쁘지 않은데 20대 남성의 지지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정부와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말이죠. 이 부분은 현재 우리 당에서도 심각하게 봐야 할 부분이라 봅니다. 사실 그 젊은이들이 이상주의 또는 진보 성향의 정당을 지지하는 건 자연스러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회의 진보 동력은 젊은이들로부터 나오는 거기도 하고 나이 들고 사회를 경험하면서 현실주의적 중도나 우파 성향으로 넘어오는 것도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죠.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일베 및 종편의 영향으로 MB 시절 학생이었던 애들이 지금 20대가 된 상황에서 예전보다 더욱 극화가 된 부분은 우려할 만합니다. 네, 이런 부분의 움직임도 애들 매의 눈으로 잘 지켜보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 사실 최근 의사들의 행동을 보면서 지금 현재는 의대 정원을 두고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싸우지만 결국 이 부분으로 의료개혁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그들은 역사의 교훈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지켜본 영국의 귀족과 정치가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재산을 지키려면 다른 많은 것을 포기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권력 남용 견제, 시민의 정의와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보수주의가 탄생한 배경이죠. 또 다른 말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득권들이 새로운 권력으로 모든 것을 잃은 사례는 역사상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죠. 그들이 자신의 지위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른 부분을 포기했던 수백 년 전의 영국 귀족들의 행동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말 합니다. 일제 식민지 시절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기 위해 독립운동에 나섰던 우리나라의 수많은 명문가의 애국자분들은 결국 집안이 망했고 그 후손들은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반면 나라를 팔아먹고 친일을 했던 사람들은 독립 후에도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모럴 해저드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박정희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과 조국전 장관님께 감사한 이유는 바로 사회 지도층이라 볼 수 있는 분들이 평범한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고 맞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또 우리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시겠습니까? 아니, 희생은 이제 그만입니다. 꽃길을 걸으셔야죠. 언제까지 다하고만 있습니까? 우리 민주 진영에서도 부자도 나오고 잘 먹고 잘 사는 분들이 나와야 계속 우리 진영으로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지 애들 민주 진영 인사들에게 이 계속되는 언론의 집중 포화 중에 빠지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봐라. 혼자 깨끗한 척은 다 하더니 그게 아니다. 어디에 거주하고 얼마의 재산을 갖고 있더라.
자, 해당 부분을 바라볼 때 법의 관점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많으냐, 적으냐가 있을 뿐이고 미통당하고 다를 것이 없네 라며 의혹에 의혹을 쏟아냅니다. 자본주의에서 대부분의 자본을 잠식한 세력들에게 조리돌림을 당하는 것이죠. 이 자본가들과 근현대의 독재자들이 진보사회 운동가들에게 청렴을 요구하면서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진보적인 정치인들은 자본주의와 동떨어진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진보든 보수든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성장에 치중하느냐 아니면 분배에 치중하느냐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죠. 제 생각에 현재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치인 중에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폐해를 지적하는 것이죠. 자본주의에서는 내가 가진 만큼의 삶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진보주의자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이 그 무슨 청맹리를 따지는 조선시대입니까? 유교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어이가 없는데요. 마르크스와